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식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며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려고 했는데 여러가지 준비와 검증으로 간간히 올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12회 오늘 12회에서는 인물열전편으로 안중근의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 거사 직전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중근의 31년 일생을 크게 나누면 출생, 성장기, 청년기, 그리고 불꽃같이 살았던 마지막 2년 30세와 31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출생으로부터 성장기와 청년기였던 29세까지는 건너뛰고 활화산처럼 뜨겁게 살았던 2년, 즉 30세 청년 안중근이 쏘았던 하얼빈의 충성, 그리고 31세의 대한국인 안중근이 최후를 중점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30세 안중근에게 결연한 의지가 돋보이는 장엄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1909년 2월 혹은 3월, 2월에서 3월 사이에 날짜는 여러 설이 있어서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당시 두만강 건너편 러시아 관할지였던 크라스키노 하리 마을에서 12명이 단지 결의를 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손가락 한 마디를 12사람이 함께 자르는 결행을 했다니 엄청난 일이지요. 안중근이 기왕이면은 가장 사용 빈도가 작은 무명지, 약지라고도 하지요. 무명지 손가락을 먼저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피가 철철 흐르지요. 태극 주변에 대한독립이라고 건곤감리 사회 자리에 한자로 쓴 것입니다. 지금도 남겨져 있지요. 사실 무시무시한 결단 결행이었습니다. 이어서 11명이 다 같이 약지를, 무명지를 잘랐습니다. 그 12명의 동의단지 애국지사들을 존중하고 선양해야 마땅한데 사실 그 명단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안의사도 체포되어 12명, 즉 안중근 의사 외에 11명의 명단을 대라는 검찰관의 치조를 또 재판장의 치조에 대답하긴 했으나 그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일부러 이름의 앞뒤자 그리고 성씨를 바꾸어 진술했습니다. 또 안흥칠 일기라는 자서전에도 그 명단이 나오지만 이름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역시 그분들의 신변 보호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크라스키노에 있는 단지 동맹 기념비에 새겨진 이름은 안중근, 김기영, 강기순, 정원주, 박봉석, 유치홍, 조순응, 황길병, 백남규, 김백춘, 김천화, 강계찬 등인데 이름은 정확치 않으나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단지 동맹 12분입니다. 그러나 단지 동맹할 당시에는 하얼빈 거사를 생각도 못했습니다. 다만 지지분이라던 항일 독립운동에 불을 지피려는 전환의 계기가 필요하여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후 안중근 의사는 선편으로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러시아에 귀화하여 탁월한 경영으로 상당한 부를 이룬, 또 항일운동을 적극 지원한 최재형 선생, 언론 보도와 대동 공보사 이강, 유진율 등으로부터 이등 방문이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서, 즉 블라디보스톡에서 독립운동가들과 여러 논의를 거쳐 안중근이 타천으로 1909년 10월 21일 블라디보스톡에서 우덕순과 함께 하얼빈행 기차를 탑니다. 1909년 10월 21일입니다. 기차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서 약 1시간 동안 쉬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에 포브라니치나야역에서 유경집의 아들,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17살의 유동화를 통역으로 대동합니다. 그래서 안중근, 우덕순, 유경아, 유동하 세 사람이 하얼빈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음날 22일 하얼빈에 도착해서 그곳 항일 독립운동가 김성백 집에서 여장을 봅니다. 10월 23일 다음날은 김성집에서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23일은 하얼빈역을 답사하고 세 사람이 다 같이 이발도 하고 안중근, 우덕순, 유동화는 기념사진을 촬영하는데 마지막 기념사진이 되었죠. 그리고 다시 김성백과 형제가진 김성옥 집에서 조도선을 만나 합류하여 비로소 안중근, 우덕순, 조도선, 유동화 4명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날 밤 김성백 집에서 감사는 비장한 마음으로 장부가를 쓰고 우덕수는 거의가를 씁니다. 장부가는 잠시 후에 소개하겠습니다. 10월 24일 다음날 안중근, 우덕순, 조도선이 하얼빈역 바로 밑에 있는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채각으로 내려갑니다. 채각으로 내려간 이유는 이등 방문의 확실한 일정을 모르므로 채각구에서 안중근을 격살할 그런 계획도 세워보는 중에 내려가서 우덕순, 조도선, 안중근이 같이 잠을 자며 마지막으로 결정합니다. 우덕순과 조도선이 채각구에서 남고 만약에 그쪽에서 모든 실패한다면 하얼빈역에서 안중근이 다시 한번 기회를 포착하겠다고 결정해서 10월 25일 안중근 의사만 하얼빈역으로 되돌아옵니다. 하얼빈 거사 하루 전입니다. 한편 이등방문은 오사카를 출발해서 대련 항에 도착해가지고 옆에 있는 여순 일본의 도독부가 있던 자리입니다. 둘러보고 심양, 그때는 봉천이라고 했죠. 봉천 옆에 있는 무순탄광을 시찰하고 다시 장춘까지 와서 장춘에서는 러시아에서 보낸 특별 호화 열차로 바꿔 타가지고 밤 11시에 출발합니다. 러시아에서 대단히 귀빈맞이 준비를 잘했죠. 그 타고 밤에 11시부터 차에서 자면서 아침 9시에 도착할 그 열차를, 사실은 죽으러 가는 것이겠지만은 이게 탑니다.
그 이등박문은 명치유신의 설계에 깊숙이 관여했고 초대 일본 총리 대신 5대 총리 대신 7대 총리 대신 10대 총리 대신 등 무려 4번이나 총리 대신을 역임할 정도로 막강한 실력자였고 영국도 유학을 했고 미국도 방문한 바 있는 영어에 능통한 아주 실력자였습니다. 또한 최초 한국 통감까지 지낸 후 일본 추밀원 의장 자격으로 무주공선이나 당시 무주공산이나 다름없던 만주 이 일대의 철도 탄광 이익 여기에서 일본의 이익을 확보하고자 그런 일정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하얼빈에서 러시아의 실력자 재무상인 코코프체프와 회담을 하고 북경으로 북경 청나라, 당시 청나라지요. 청나라 북경으로 갈 계획이었죠. 대련과 여순을 거쳐 24일 심양을 거쳐 무슨 탄광을 시찰하고 10월 25일 장춘에서 야간 열차를 바꿔 타고 다음날 하얼빈역에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방문하는 곳곳마다 전폭적인 환영을 받으며 러시아에서 특별열차에 몸을 싣고 하얼빈역으로 향했죠. 다음날 아침 안중근의 총탄에 유명을 달리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를 수행하는 주요 참모 가와카미 도시이코 총영사, 국내부 비서관 모리야 서지로 비서관, 다나카 세이치로 만주철도 이사였는데 이들 세 사람은 다음날 이등박문 곁에서 수행하다가 안중근의 총탄을 각각 맞고 세 사람 다 부상하죠. 그럼 여기에서 안중근이 하얼빈 거사 3일 전에 김성백의 집에서 쓴 장부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장부 처세해 기지대의 시조 영웅해 영웅조시 웅시천하해 하일성업 동풍점한해 장사의열 분계일거해 필성목적 서절은 이도 히로부미를 쥐새끼 같은 도적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는 이등박문 자리를 비워놨지요. 서절 땡땡해 기금 비명 기도 지차해 사세고연 동포의 속성대업 만세 만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만세 대한동포. 안중근 의사는 한시를 썼고 한글로 풀이했습니다. 한글 내용도 그분이 쓴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대장부 세상에 처하며 그 뜻이 크도다. 시대가 영웅을 지으며 영웅이 시대를 지으리로다. 천하를 응시하며 어느 날에 화업을 이룰고 동풍이 점점 차가워지며 장사의 의기 뜨겁도다. 분개히 한번 가며 반드시 목적을 이루리로다. 쥐도적 이토여 어찌 즐겨 목숨을 비길고 어찌 이에 이를 줄 알았으랴. 사세가 고연하도다. 동포여 속히 대업을 이룰지어다. 만세 만세 대한 독립이로다. 만세 만만세 대한 동포로다. 피가 끓지 않습니까? 다음번에는 역사적인 하얼빈 거사 1909년 10월 26일 아침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